신비로운 보안 박사는 새로운 실험을 개발했다. 그는 커플이 50일 동안 완벽한 방에 머물면 500만 달러를 보상으로 준다. 만약 한 명이 방을 떠나면 상금은 100만 달러로 줄어든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없으며 오락도 없고 서로의 동반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상금의 일부를 지불해 간식을 요청할 수 있다. 오늘의 커플은 마이크와 케이트다. 그들은 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이크는 이 기회를 찾은 것이 큰 행운이라고 믿는다. 케이트는 이것을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두 번째 기회로 본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나누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고 제안한다. 그녀의 계획은 돈을 투자하는 것인데 마이크는 이것이 엄청나게 따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미래를 파티를 즐기며 돈 걱정 없이 지내는 것으로 꿈꾼다. AI 음성이 규칙을 상기시킨 후 그들은 방을 탐색한다. 그들은 방이 이름에 걸맞게 완벽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이 하얗고 방에는 침대와 벤치만 있다. 간단한 욕실도 있는데 규칙에 따르면 한 번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 방을 나가기 위해 누를 수 있는 빨간 버튼, 간식을 요청할 수 있는 터치 스크린, 그리고 출구 문 위에 실험의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큰 시계가 있다. 그들의 식사는 일일 영양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맛없는 하얀 쉐이크로 하얀 상자에 담겨 제공된다. 방에는 자동 조명이 있어 아침, 오후, 저녁, 밤을 알리며 언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터치스크린으로 알람 시계를 설정할 수 있다. 마이크는 이를 휴가처럼 여기며 늦게까지 자고 싶어 하지만 케이트는 일과를 유지하기 위해 일찍 알람을 맞춘다. 첫날 밤 마이크는 케이트와 친밀한 시간을 보내려 하지만 그녀는 교수가 지켜보고 있을까봐 걱정한다. 마이크가 고집하자 그들은 결국 이불 아래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낸다. 다음날 아침 케이트는 욕실로 가서 거울을 보며 자신을 다독이는 긍정의 말을 몇 마디 되낸다. 둘이 샤워를 마친 후 그들은 더러운 옷을 욕실의 세탁 슈트에 넣는다. 그 대가로 그들은 방과 달리 약간의 색이 있는 평범한 파자마를 받는다. 할 일을 찾기 위해 케이트는 보얀이 이 실험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론을 세우려 한다. 마이크는 보얀의 이전 실험이 노동자 계층 가정에 비극으로 끝났다는 다큐멘터리를 봤다고 말한다. 아무도 보얀이 왜 이런 실험을 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그가 엄청난 부자이며 사람들을 독특한 상황에 놓고 인간의 조건에 매료된다는 것만 안다. 자신들을 즐겁게 유지하는 것은 예상보다 빨리 문제가 된다. 케이트는 명상을 좋아하지만 마이크는 가끔 시계를 응시한다. 그는 또한 흰색의 의미나 이를 양치하는 방향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철학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마이크는 미술학교 지식을 활용해 이를 분석한다. 케이트는 시계를 보지 말고 상금에 집중하라고 항상 상기시키지만 마이크는 잠을 잘 못 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케이트는 긍정의 말을 반복하고 침대를 정리하며 일과를 유지한다. 그녀는 또한 마이크의 기분을 북돋우려 한다. 케이트가 명상할 때 마이크는 주로 달리기로 운동한다. 그들은 함께 손뼉 게임, 마르코 폴로, 심지어 춤을 춘다. 더러운 파자마를 벗을 때마다 똑같은 새 파자마를 받는다. 몇 주가 지나고 마침내 다른 일이 일어난다. 마이크는 방에 몰래 들어온 벌레를 발견한다. 장난스럽게 벌레와 대화한 후 그는 식사 쉐이크를 먹이려 한다. 하지만 바닥에 쉐이크를 떨어뜨리자마자 AI 음성이 음식은 참가자만 먹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벌레가 살아남지 못할까 걱정한 마이크는 벌레를 내보내는 방법을 요청하며 떠날 의사는 없다고 약속한다. 케이트는 AI 음성의 스피커가 양방향 소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이미 시도해봤다. 마이크는 결국 문을 열기 위해 버튼을 누르기로 결정한다. 이로 인해 논쟁이 벌어진다. 케이트는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가 나가지 않더라도 실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벌레를 내려놓은 후 마이크는 그것이 생명체라며 케이트에게 동정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한다. 케이트는 마이크가 채식주의자인 자신을 비판한다고 반박하며 그가 오만하다고 말한다. 논쟁이 격화되자 케이트는 마이크가 부유한 아버지에게 반항하기 위해 채식주의자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고백한다. 그의 아버지는 마이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줬다. 그러므로 그는 고난을 겪지 않았고 이제 예술적인 거리 신뢰도를 추구한다고 케이트는 말한다. 케이트는 대화를 피하려 하지만 실수로 벌레를 밟는다. 마이크는 그녀가 실수였다고 사과해도 믿기 어렵다. 그는 하루 종일 구석에서 우울해하다가 충분히 참았다고 결정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며 마이크는 상금에서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간식을 요청하기로 한다. 케이트는 반대하지만
마이크는 그녀의 허락이 필요 없으며 그의 간식은 단 하나의 초록색 크레용이다. 크레용은 별것 아니지만 마이크는 이제 벽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케이트는 자신을 그려달라고 요청하고 마이크는 동의한다. 마이크는 음식에 대해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 하지만 소용없다. 그래서 그는 케이트를 위로하려고 침대에 같이 눕는다. 하지만 효과가 없고 마이크는 가끔 다른 느낌을 느끼기 위해 바닥에서 잔다. 어느 아침 그는 케이트에게 간식을 먹어보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돈을 잃고 싶지 않다고 거절한다. 좌절한 마이크는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인정한다. 이 말에 마침내 케이트는 침대에서 일어난다. 샤워하기 전에 그녀는 마이크에게 25만 달러가 들더라도 두 번째 간식을 먹으라고 말한다. 마이크가 그렇게 하자 놀랍게도 문이 열리고 알몸의 여성 시몬이 들어온다. 그녀는 실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여러 비밀 유지 계약서를 요구하는 배우로 고용된 것뿐이라고 한다. 한 달 동안 예약되었지만 그녀의 에이전트는 아마 24시간만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트는 시몬의 존재를 싫어하며 마이크에게 자신의 티셔츠를 줘서 그녀를 가리게 한다. 시몬은 마이크의 예술 작품을 보고 칭찬하며 그 영향력을 알아차리지만 이는 케이트를 더욱 짜증나게 한다. 밤이 되자 마이크는 여자들이 침대를 쓰게 하고 자신은 바닥에서 자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시몬은 그들이 자는 동안 깨어있겠다고 제안한다.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에 짜증난 케이트는 셋이 침대를 같이 쓰되 자신이 가운데에 눕겠다고 주장한다. 그날 밤 케이트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아침에 시몬이 침대에 없는 것을 보고 그녀가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시몬은 화장실에 있다.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케이트는 간식을 요청하고 세 개의 재미있는 사탕이 든 작은 상자를 받는다. 그녀는 즉시 하나를 먹고 시몬에게 하나를 권하지만 마이크는 망설이다가 받아들인다. 셋은 방 안에서 춤추고 팔을 휘두르며 심지어 몇 번 그룹 키스를 나눈다. 잠시 후 마이크는 나쁜 환각을 경험하며 사방에 피가 보이고 어린 남동생이 물에 빠지는 꿈을 꾼다. 여성들이 그를 현실로 되돌리지만 그는 패닉에 빠져나가고 싶다고 애원하며 션과 익사에 대해 언급한다. 케이트는 그를 침대에 끌고 가 위로하며 잠들게 한다. 이후 시몬은 마이크의 폭발적인 반응에 대해 묻고 케이트는 마이크의 남동생 션이 가족 수영장에서 익사했을 때 마이크가 지켜봐야 했던 책임감과 그로 인한 죄책감을 설명한다. 마이크는 익사 사고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고 이는 그의 죄책감을 깊게 하며 사탕에 대한 망설임을 설명한다. 시몬은 케이트와 마이크가 어떻게 만났는지 묻는다. 케이트는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었을 때 마이크가 모든 빗방울을 잡아주겠다며 그녀가 젖지 않도록 해줬던 추억을 따뜻하게 떠올린다. 마이크가 깨어나자 시몬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슬픔과 상실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느낀다. 시몬이 마이크의 손을 잡아 위로하자 이를 본 케이트는 패닉에 빠져 시몬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뺏으려 한다고 비난한다. 시몬은 케이트의 불안감을 지적하며 논쟁이 시작된다. 마이크는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자리를 떠난다. 케이트는 과민 반응했을지도 모른다고 사과하려 하지만 시몬은 아마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며 상황을 악화시킨다. 다음 아침 마이크는 몸이 좋지 않지만 케이트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 시몬은 떠났지만 벽에 초록색 크레용으로 멋진 밤에 대해 마이크에게 감사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케이트는 마이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그 메시지가 방이 그들을 조종하는 방식이라고 믿지 않고 화를 낸다. 분노한 그녀는 마이크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그의 머리가 부딪혀 피가 난다. 마이크는 물러서며 그녀가 뉴욕으로 이사했을 때도 자신은 결코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그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부유한 친구들과의 만남을 끊고 그녀의 우울증 기간 동안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을 중퇴했다. 하지만 그가 받는 건 질투뿐이다. 눈물 흘리며 케이트는 사과하지만 마이크가 상처로 인해 어지러움을 느끼며 대화가 중단된다. 그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케이트는 계약상 의료 개입이 금지되어 있다며 설탕을 위해 식사 쉐이크를 주고 수건으로 상처를 덮는다. 마이크는 상처가 자꾸 출혈이 멈췄지만 만약 더 심했더라면 그녀가 어디까지 갔을지에 대해 충격을 받는다.
어쩌면 그녀는 돈 때문에 그가 피를 흘리게 내버려 뒀을지도 모른다. 방이 그들의 관계를 망가뜨린 것을 싫어하고 돈이 그들의 깨진 관계를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마이크는 떠나기로 결정하며 케이트를 초대한다. 케이트는 그가 항상 돈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다며 거절한다. 그녀는 심지어 그를 위협하기 위해 총을 꺼낸다. 마이크는 이를 무시하고 버튼을 누르고 승리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방을 떠난다. 샤워하며 많은 고통과 패닉을 겪은 케이트는 벽에 빗방울 그림을 보고 이틀이 남은 상황에서 버튼에 다가가 자신의 선택을 제고한다. 몇 달 후 이제 홀로 지내는 마이크가 조깅 중 케이트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 그들은 방 이후로 대화하지 않았고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마이크가 그녀가 방을 떠났는지 아니면 이겼는지 묻자 그녀는 질문을 피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그들이 떠나면서 그 건물은 익명의 기부로 새 주방을 마련한 노숙자 쉼터임이 밝혀진다. 한편 완벽한 방에서 새로운 커플이 도전에 참여하기 위해 도착한다. 더 많은 이런 영상을 보기 위해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